100년 만에 국내로 환지 본처한 미국 보스턴 미술관 소장 부처님 진신사리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절기상 고구를 맞아 역대 조사 스님들에게 해차를 올리는 고구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다음 달 국가유산청 출범을 앞두고 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문화재청의 황권순 기획조정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서 100년 만에 환지 본처한 부처님 진신사리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사리 이은 고불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돌아온 부처님과 역대 조사 사리는 고국의 환희심을 준 국민화합의 상징물이라며 찬탄했습니다. 이대순 기자입니다. 작고 둥근 모양을 한 최상의 예경대상 부처님 진신사리.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유출됐다가 보스턴 미술관으로부터 환지 본처한 3열의 이조사 사리가 100여 년 만에 다시 우리 폼으로 돌아왔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사리부터 이전 출연한 7부처님 가운데 6번째인 가섭불과 석가모니가 성불할 것이라고 예언한 정광불, 여기에 청사는 나를 복으로 시작되는 선시로 잘 알려진 고려시대 스님 나홍선사와 스승 지공선사의 사리도 함께 돌려받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이번에 함께 모셔지지 못했지만 사리 장엄구를 통해 사리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역사성과 진정성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섭불과 서가모니불, 정광불 가섭불, 서가모니불, 고려말 지공선사와 나홍선사의 사리임이 사리 장엄구를 통하여 직접 확인되었기에 그 역사성과 진정성에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계가 이번 회암사 사리를 돌려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15년. 2009년 무렵부터 보스턴 미술관과 사리고 반환 논의를 시작했지만 미술관 측이 일부만 돌려줄 수 있다는 의향을 밝히면서 2013년 이후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반환을 위한 논의를 제안한 것을 계기로 협상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이후 올해 2월 마침내 보스턴 미술관이 사리 5가를 조계종에 기증하기로 하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진호 스님은 100여 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사리가 불자와 국민 모두에게 환희심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스턴 미술관 소장 사리가 100여 년 만에 다시 고국의 청정도량에 모실 수 있게 되어서 불자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에게 큰 환희심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화합과 국군 융창을 위한 의미 있는 사리 본처에 앞장서온 남양주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우리의 수많은 반출 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서원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이후에 사리구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우리 문화재가 해외에 많이 반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조계종은 오는 19일 양주 회암사지에서 법회를 열어 사리봉안 법회를 봉행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이대순입니다. 정은우 부산박물관장이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수집가 전, 수집의 즐거움, 공강의 기쁨 특별전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초청했습니다. 정은우 관장은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해 특별전에 관해 소개하면서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정 관장은 이어 초이 스님과 관련한 전시도 준비하고 있다며 아모레 퍼시픽이 소장한 초이선사 진영과 동다송도 대회해줘서 전시가 가능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한국의 대표 기업가들이 소장한 작품을 전시한다고 하니 흥미롭다며 기회가 되면 관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종단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진행할 인성교육개발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포교원은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인성교육개발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1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위촉식으로 위원들은 종단 공식 인성 프로그램 인증과 종단 인성 프로그램 리뉴얼, 교재 개발, 강사 교육 등에 나섭니다. 위촉위원은 해거 스님과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문종 스님,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법정 스님과 한국 명상상담심리학회 이사장 인경 스님, 광주 정광고등학교 교장 영일 스님과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교수 범우 스님, 김영래 독일 마인츠대 철학 박사 등 11명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상 고구를 맞아 조계사가 역대 조사 스님들에게 해차를 올리는 고구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법문에 나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고구는 모든 생명에게 불성을 갖게 하는 날이라며 조사 스님들의 공덕으로 한 해 번영이 이루어지길 발언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고구.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24절기 가운데 6번째 절기입니다. 고구를 맞아 조계사는 경내 대웅전에서 역대 조사 스님들을 추모하는 봉축 총본산 고구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종조이신 도의국사 다례제를 올려왔습니다만 도의국사 이후에 조사 스님들 다례제는 조계사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죠.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년이 이렇게 다례제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이번 다례제는 조계종조 도의국사, 중창조 보조 진울국사, 중흥조 태고 보호국사 등 역대 조사 스님들의 위패를 모시고 올린 첫 다례제입니다. 조계사 봉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조계사 사부대중은 역대 조사 스님과 종정 스님 17명에게 해차 공양을 올리며 높은 덕화를 기렸습니다. 조계사는 이번 다례제를 계기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총본산으로 역사성과 위상 재정립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조계종 총본산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종조신 도의국사, 그리고 중창조 보조자 진울스님, 중흥조인 태고보 국사님, 그리고 역대 하남, 한영, 아남, 동산, 서구, 호봉, 청담, 고암, 소웅, 성철, 서암, 오라, 해암, 법전, 역대 대종사, 종정스님. 다례제 법문에 나선 진우 스님은 종조 도의국사 위패를 모시고 다례제를 봉행하다 올해부터 역대 조사 스님들을 모두 모시는 다례제를 봉행해 매우 뜻깊다며 이를 시작으로 면면이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고구의 의미에 대해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고구는 모든 생명을 유지시키는 큰 의미가 있다며 고구의 차를 올려 마음의 평화를 얻고 부처님같이 깨달음을 얻길 바란다고 설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불성, 부처님의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그 뜻으로서 우화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감노다를 먹고 아라한처럼 완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어라. 조계사는 역대 조사 스님들의 높은 뜻을 기리는 고구 다례제를 계기로 총본산의 위상 강화와 재정립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인천 지역의 스님과 제가불자들이 봉축탑에 불을 밝히고 부처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인천불교 총연합회는 지난 17일 인천시청 앞 인천 앳뜰에서 불기 2568년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통해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살기 좋은 인천이 되기를 발언했습니다. 점등식에 이어진 탑돌이에서도 사부대중은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300만 인천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고 인천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에이펙 경제정상회담이 인천에서 성공적으로 유치되어 개최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천불교연합회 회원 스님들과 신도님들이 함께 점등법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봉축탑은 다음 달 17일까지 시청 앞에 전시되며 인천불교 총연합회는 다음 달 5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봉축 법요식과 전통문화 한마당, 가수 박서진 등이 출연하는 힐링음악회, 연등행진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수원 복령사에서 펼쳐진 비구니 스님 대상 단일계단 식차 만안이계 수계살림이
나흘간의 일정을 회항했습니다. 복령사는 어제 제32회 단일계단 식차 만안이계 수계살림 회양식을 봉행했습니다. 서류심사와 갈마 등을 마친 수계자 33명은 복령사 금강계단에서 3박 4일 과정을 마치고 식차 만안이계를 수지했습니다. 복령사 주지 진상스님은 계율은 승가에 여법한 생활, 수도하고 법을 전하는 일에서부터 마침내 성불하는 데 이르기까지의 근본 지침이 되고 길잡이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주 마야사가 개원 12주년을 맞아 지난 13일 꽃미남 스님 초청 신춘 특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모두 3회로 진행되는 법회에는 언론과 블로그 등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셀럽 수행자로 유명한 화엄사 범정 스님이 첫 번째 초청법사로 법문에 나선 가운데 마야사 주지 현진 스님,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당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범정 스님은 법문에서 당당함 속에서 자신의 수행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스님이야말로 꽃 스님이라며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향을 많이 풍길 수 있는 또 다른 꽃 스님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과 이 모든 수행 공부를 시켜준 것이 그 꽃스님이라는 단어고, 그 꽃스님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주던 많은 불자님들 혹은 그 외의 비불자분들의 마음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저를 지금 공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YG 캠퍼스가 대학생 전법단을 구성하고 지난 16일 교내 정각원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출범식은 유하나 총장과 정각원장 철우 스님을 비롯해 교내 주요 불교 학생 그룹, 불교 동아리,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저희 학교가 아시다시피 개교한 지 올해로 45년을 맞습니다. 전법단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종교의 의미를 가미한 이런 행사가 오늘이 처음입니다. 굉장히 오늘 의미 있는 날이다. 동국대학교 불교 발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또 학생들에게 불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이 조직과 함께 불교가 무한한 발전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출범식은 사범교육학부와 자유전공학부 불교동아리 창단, 부산불교문화원 김광원 원장의 전법기금 전달 등에 이어 전법단이 함께하는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선화가 허허당 스님의 개인전 겁의 풍경이 오는 29일까지의 일정으로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개막됐습니다.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씨가 축가를 부른 개막식에는 가수 이한과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 철학자 최진석 교수 등 각계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대형 화폭에 100만 개 동자상을 촘촘히 그려넣은 허허당 스님의 대표작 화엄법계도 100만 동자, 새벽을 비롯해 인간 내면의 감정을 풀어내고 생명 에너지의 파장을 명상화한 초실존화 신작 90여 점이 선보였습니다. 포항 비악산 자락 휴유암에서 그림을 그리며 정진하고 있는 허허당 스님은 1974년 해인사로 출가한 뒤 1983년 지리산 벽송사 방장선원에서 본격적인 선화 작업을 시작해 국내외에서 전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60여 년간 사용되어 온 문화재라는 명칭이 5월부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국가유산청 출범을 앞두고 저희가 문화재청에 이 기획조정관님을 모셨는데 이 업무를 지금 총괄하고 계십니다. 황건순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화재라는 명칭이 5월 17일부터 바뀌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유산으로 바뀌는데 국가유산, 그러니까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데 그렇다면은 이 궁금합니다.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뭔가 필요가 있어서 바꾸는 거고, 그럼 문화재와 국가유산이 개념이 아예 다른 겁니까? 문화재와 국가유산은 네. 대상은 같습니다. 예. 대상은 같지만 바라보는 관점과 업무의 방향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문화재는 한자로 풀이하면 예. 문화에다가 물건 재자가 붙어있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익숙한 용어로는 골동품이 대표적인 문화재였던 거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화재를 바라볼 때는
골동품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로 이미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미 헤리티지 유산적 관점을 국민들이 가지고 계세요. 그에 맞춰서 우리도 문화재에서 유산 의미로 정책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으로 새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문화재라는 명칭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하고 재화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자연물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을 이라는 거 지칭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화재라는 용어가 1950년에 일본에서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을 하면서 만들어진 용어였습니다. 그 용어를 우리가 1962년도 문화재 보호법을 우리나라가 제정하면서 받아들였던 거예요. 두 번째는 저희가 62년부터 천년기념물과 자연명승 업무를 해왔습니다. 근데 자연유산 쪽 업무를 문화재라고 또 부르게 된 거예요. 문화가 아닌 파트인데 문화재라는 용어로 명칭을 쓰다 보니까 이제 좀 변경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미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과 그다음에 인류 무형유산, 기록유산 이렇게 3분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안에 세계문화유산 파트와 세계자연유산 파트가 있어요. 그 나놓고 보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이죠. 그동안 문화재청 하면은 일반인들이 이런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규제기관이다. 그러니까 개발을 좀 제한한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문화를 보존한다 이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김포의 그 장릉 앞에 왕릉 뷰 아파트 문제, 공사 제한 처분을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법적 분쟁까지 해서 건설사하고 분쟁했는데 패소를 하거나 이런 일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과 관련된 갈등의 당사자가 문화재청이 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그러면 그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보존해야 할 핵심 규제들은 그대로 지킵니다. 해당 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범위의 규제는 필요하거든요. 핵심 규제는 지키되 핵심 규제를 벗어나 있는 부분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좀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것이었고요. 지금 김포 장릉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저희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규제할 수 있는 권한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일종의 규제가 들어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법원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이죠. 어쨌든 그 정리를 하자면 국가유산청이 5월 17일 날 출범을 하면은 이 불교 유산이라든지 문화유산 또 우리 불교계에 미칠 영향이나 변화가 상당히 많다고 보십니까? 저희 국가 지정 유산의 33% 정도가 불교 유산입니다. 상당한 비중이죠. 그리고 그 개별 유산 하나하나마다 역사성을 따지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희가 유산으로 바꾸는 이유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선조가 남긴 역사와 가치, 뭐 인물,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교유산 하나하나 속에 내재되어 있는 고성대덕들의 이야기라든가 그게 지금까지 전해오게 된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형적 관람보다는 그런 소프트웨어한 콘텐츠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 파트에서 저희가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 관광객이나 사찰 답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더 잘 현장에서 숙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불교 유산이 불교 문화 저변을 확대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이 불교 유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조사를 하거나 혹은 보존 처리를 하거나 혹은 디지털화된 작업을 할 때도 사찰 소유자와의 협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불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쉽지가 않았었어요. 이제 5월 17일부터는 유산정책국 내에 종교유산협력관이라는 자리가 하나 생깁니다. 그 협력관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조계종단 혹은 다른 종단, 불교종단과 소통하는 창구가 될 겁니다. 매우 저희는 바라고 있고 그 역할이 커질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뭐 그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저희 BBS 불교 방송하고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청 산하기관이죠. 네, 맞습니다. MOU를 체결했는데
이 자연유산 분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협력 방안을 체결한 거죠. 네. 뭐 어떤 그 관련된 정책이 있습니까? 저희 불교 유산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교 자연유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거의 대부분의 사찰들이 초입부에서부터 사찰 공간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공간이 매우 예쁩니다. 예. 사찰 경관님이라 하죠. 매우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일반 국민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찰 스님들도 이제 손발이 부족하다 보니 그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재연구원과 MOU를 맺은 것은 불교에서도 지금 명상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예. 그런 명상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자체로서의 사찰 경관님이 또한 좋습니다. 그걸 맞물려서 자연 명성을 보존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명상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공간 이런 등등의 아마 사업들이 그 MOU 속에 들어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자, 문화재청이 이제 5월부터는 국가유산청으로 바뀝니다. 오늘 왜 바뀌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문화재청의 황권순 기획조정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유출됐다가 미국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가 약 100년 만에 국내로 돌아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사리는 다음 달 원래 봉안되었던 청정도량 양주 회암사로 돌아가 여법하게 봉안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00년 만에 돌아온 사리를 통해 불심을 다잡고 전법 포교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20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